어이, 이쁜 누나 같이 한잔 하시죠? 그들이 몰랐던 단 한 가지. 그 여자는 원스타를 목표를 둔 군인 집안이었습니다. 산에서 벌어진 그 짧은 실랑이는 팔이 꺾이고 놈들이 땅에 나뒹구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놈들 그냥 취한 게 아니라 군 땅을 미리 빼먹으려던 투기꾼들이었고 그 배후엔 군 고위 간부 가족이 있었습니다. 카페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세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면을 마치고 운동복을 입었어요. 토요일 새벽에 조용한 아파트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죠. 군인이 되고 나서부터 생체 시계는 정확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41살의 나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꾸준한 체력 관리 덕분이었죠. 차고에서 승용차를 빼내어 청계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 고속도로는 이 시간이면 한산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새벽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 소식과 날씨 예보가 이어졌죠. 청계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은 6시 정각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량이 서너 대 정도 있었어요. 등산을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의 차량이었죠. 한세희는 트렁크에서 작은 배낭을 꺼내 메고 등산화 끈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등산로 초입부터 걸음을 내디뎠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라 숲속은 어둠침침했습니다. 하지만 한세희에게는 익숙한 길이었어요. 1년 넘게 매주 토요일마다 이 길을 걸었거든요. 처음 20분 정도는 완만한 오르막길이었습니다. 한세희는 일정한 속도로 걸으며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진급 심사 준비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국방부 최초 여성 준장 진급이라는 무게감이 어깨를 눌렀어요. 707특임단에서 복무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여군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실력으로 증명해왔죠. 체력 테스트에서도 남군들과 동등하게 평가받았고 작전 수행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산길이 점점 가팔라지기 시작했어요. 한세희는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며 발걸음을 조절했습니다. 20년 넘는 군 생활 동안 몸에 밴 절제된 움직임이었어요. 무엇이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죠.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길을 밝혀주었어요.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들려왔죠. 이런 순간들이 한세희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산 중턱 지점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올라온 것 같았어요. 컨디션이 좋았던 모양이죠. 한세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물통에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 높이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은 언제나 새로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었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세희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정상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더 걸어야 했습니다.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명상과 같았어요.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산 중턱쯤 올라왔을 때 앞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불을 피웠나 보다 생각하며 한세희는 계속 걸어올랐어요. 등산로 옆 작은 정자에서 남자 3명이 삼겹살을 굽고 있었습니다. 아직 오전 7시도 되지 않은 시간인데 벌써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한세희는 시선을 돌려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남의 일에 관여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어이 누나 같이 한잔하시죠? 한세희는 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면 대부분 그만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른 남자가 비웃는 소리를 냈어요. 저런 건 혼자 보기 아깝지 않냐? 그 말에 일행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한세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그중 가장 키가 큰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세희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가방이 맞죠? 한세희는 그제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는 이미 팔 길이만큼 가까이 와 있었어요.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눈빛이 흐려져 있었죠. 한세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나가겠습니다. 한세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배운 대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것 좀 보시죠 하면서 한세희의 배낭에 손을 대려고 했어요. 그 순간 한세희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20년 넘게 훈련받은 몸은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어요. 상대방의 의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 3명이 여성 혼자 있는 등산객에게 접근한 상황이었죠. 한세희는 남자의 손이 배낭에 닿기 직전에 몸을 돌렸습니다. 동시에 상대방과의 거리를 버렸어요. 707특임단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한세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경고의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신호였죠. 정자에 앉아있던 나머지 2명도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나 봐요. 하지만 술기운 때문인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야, 장난인데 왜 이렇게 예민해? 한세희는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등산로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때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접근했어요. 누나 술 한 잔만 같이 해요 하면서 한세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한세희는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지금 당장 물러서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더 거칠어졌죠. 어디서 여자가 건방져?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세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당방위의 기준점이 넘어섰다고 판단했죠. 남자가 한세희의 팔에 손을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세희는 상대방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707특임단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제압 기술이었습니다. 손목을 잡은 손에 적당한 압력을 가했어요. 관절을 꺾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아악하고 소리쳤죠. 손을 떼세요. 한세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제력이 있었어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세희를 바라봤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한세희는 정확히 3초 후에 손을 놓았어요. 관절에 손상을 주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남자는 손목을 비비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야 이 여자 뭐야? 하며 당황해했어요. 나머지 2명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세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거리 유지하시죠. 그리고 다시 등산로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남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중 한 명이 정자에서 쇠꼬챙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고기를 굽던 도구였죠. 야, 이 여자 뭔데 이래? 쇠꼬챙이를 들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한세희는 다시 몸을 돌려 상대방들을 마주봤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한세희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이제는 명령조였습니다. 군에서 부하들을 통제할 때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술에 취한 남자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장난인데 왜 이렇게 민감해? 쇠꼬챙이를 든 남자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땅바닥에 꼬챙이를 내던졌습니다. 한세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다른 남자가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돌이었죠. 여자 주제에 건방져 그 말과 함께 돌을 한세희를 향해 던졌습니다. 한세희는 몸을 옆으로 틀어 돌을 피했어요. 돌은 등산로 바위에 부딪혀 굴러갔습니다. 그 순간 한세희의 판단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희롱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정당방위의 기준을 명백히 넘어선 상황이었죠. 한세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707특임단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나머지 2명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모든 동작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제압하되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넘어진 남자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충격에 정신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2명은 얼어붙었죠.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세희는 다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지금 신고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진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세희가 119에 신고 전화를 거는 동안 남자들은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세희는 상황을 정확하게 신고했습니다. 청계산 등산로 중턱 정자에서 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치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한세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남자들을 지켜봤어요. 혹시 도주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들은 의외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들 중 한 명이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순찰차 한 대가 등산로 입구까지 올라왔어요.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남자들이 먼저 경찰에게 다가가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피해자입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한세희는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정반대의 상황이었거든요. 남자들은 자기들이 여성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격받았다는 거였어요. 경찰관이 한세희에게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한세희는 차분하게 사실대로 설명했어요. 성희롱과 신체 접촉 시도가 있었고 돌을 던져서 정당방위로 대응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등산로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거든요. 결국 양측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양쪽 진술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한세희는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며 자신의 신원을 밝혔어요. 육군 대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경찰관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한세희는 경찰서에서 정식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과 물리적 충돌을 벌인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진급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온 한세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정당방위 요건은 충족한다고 봤어요. 하지만 언론에 알려질 경우 불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여군 최초 진급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더욱 주목받을 수 있다고 했죠. 한세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등산이 이런 일로 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아침 한세희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한세희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여군 대령 등산 중 폭행 사건 연루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랐어요. 마치 한세희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식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정당방위라는 부분은 빠져 있었죠. 한세희는 즉시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반박 보도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는 조용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한세희는 국방부 인사담당관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진급 심사 관련 면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령님 주말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인사담당관이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신문 기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세희는 상황을 직감했어요. 진급 심사에 차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침착하게 물어봤죠. 언론에서 품위 손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설명했어요. 진급 심사 일정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한세희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었어요. 20년 넘게 준비해온 진급이 이런 식으로 막힐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보류입니까? 한세희가 물었어요. 담당관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언론 보도가 본격화되었어요. 여러 뉴스 채널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여군 최초 진급 앞두고 폭행 논란 이런 제목들이었어요. 더 문제는 사실 확인 없이 추측성 보도가 이어진다는 것이었어요. 한세희의 과거 경력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죠. 과잉 대응 논란 정당방위 맞나? 라는 제목의 기사도 나왔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한세희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세희는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진실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섣불리 언론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여성 군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졌어요.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하냐 같은 성차별적 발언들도 많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직접적으로 뭔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한세희는 그 주 내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한 것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식으로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성희롱과 위협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은 묻혀버렸죠. 한세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배 여군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개인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날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세희는 주말에 다시 청계산을 찾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정자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였어요. 뭔가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자 주변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GPS 좌표로 보이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세희는 그 종이를 주워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좌표 숫자와 함께 개발 부지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그 좌표를 검색해봤어요. 놀랍게도 그 지역은 군 소유 부지였습니다. 최근에 민간 개발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곳이었죠. 한세희는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관련 지인에게 연락했어요. 그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들은 바로는 상당히 큰 규모의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문제는 그 부지가 아직 정식으로 매각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브로커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투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죠. 한세희는 이 정보를 군 정보분과에 전달했습니다. 혹시 군 기밀이 유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로 내부 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거였어요. 그 부지 매각 계획이 공식 발표 전에 일부 브로커들에게 흘러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날 정자에서 만났던 남자 셋이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동산 브로커와 연결된 사람들이었어요. 사건 당일 그들은 해당 부지 좌표를 GPS로 측량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리 부지를 확인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려던 거였죠. 그런데 한세희가 나타나자 들킨 것으로 오해했나 봐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군 고위 간부의 가족이 해당 부지 매입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온 거예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한세희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우연히 그들의 불법 행위 현장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던 거였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군 기밀 유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진 거입니다. 검찰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했어요. 한세희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죠. 수사 결과 한세희의 행동은 완전한 정당방위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오히려 국가 기밀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정보를 적절히 신고했다는 거였죠. 국방부에서도 한세희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품위 손상이 아니라 모범적인 대응이었다고 평가했어요. 진급 심사 보류 조치도 철회되었습니다. 언론도 사과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확인 없이 추측성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세희에 대한 여론도 완전히 바뀌었죠. 2주 후 진급 심사가 다시 열렸습니다. 한세희는 심사실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20년 넘게 꿈꿔왔던 순간이었지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한세희의 경력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707특임단에서의 활동, 각종 교육과정 수료, 부대 지휘 경험 등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대령님의 군 경력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최근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세희는 예상했던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상황에서 대령님은 왜 정당방위를 선택했습니까? 핵심적인 질문이었어요. 한세희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군인은 위협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한세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위협이 되기 직전에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한세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었습니다. 한세희가 말했어요.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대로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심사위원이 물어봤어요. 한세희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둘째, 경고를 통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려 했습니다. 셋째,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의 대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인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입니다. 한세희가 답했어요. 그날 저는 스스로를 보호함으로써 더 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심사위원장이 물어봤어요. 한세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안전했을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군인으로서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세희의 목소리에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심사가 끝난 후 한세희는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심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나와서 한세희를 불렀어요. 들어오시죠. 한세희는 다시 심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령님, 심사위원장이 입을 열었어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세희는 자세를 바로 하고 들었어요. 2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 여성 준장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심사위원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세희는 순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해낸 것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지자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급 발표 다음날 한세희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동료들과 부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장님 축하드립니다. 후배 장교들이 인사를 했어요. 아직 정식 임명식 전이었지만 벌써 준장으로 불렀습니다. 한세희는 어색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 여성 준장 탄생. 이번에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판 일색이었는데 완전히 바뀐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고맙다 같은 댓글들이었어요. 한세희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정식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급장을 달아줬어요. 별 하나가 달린 계급장을 받는 순간 한세희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임명식 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세희는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금까지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세희가 답했어요. 여성 군인이라는 수식어보다는 유능한 군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후배 여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세희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세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준장이 되었지만 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새로운 보직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했죠. 그 주 토요일 한세희는 다시 청계산을 찾았습니다. 몇 주 만에 하는 등산이었어요. 사건이 있었던 그 길을 다시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후배 여군 둘이 등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세희를 알아본 그들이 인사를 했어요. 준장님 안녕하세요.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저희도 등산하러 왔습니다. 한세희는 반가웠어요. 같이 올라갈까요? 제안했습니다. 후배들은 기뻐하며 따라왔어요. 셋이 함께 산길을 걸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걸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사건이 있었던 정자를 지날 때 한세희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후배들도 따라서 멈춰섰어요. 한세희는 그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장소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온 길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한세희가 말했어요.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세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준장님 후배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저희도 언젠가 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세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히 될 수 있어요. 확신의 찬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산길은 더욱 편안했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세희는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과 나눴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후배들이 인사를 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한세희는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등산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한세희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의 일 같았습니다. 한세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냥 산에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원스타가 결정되었어요.